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날 거대한 변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가 된다. 새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고 몇 년 후 집값 폭등한다. 지난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임대차 보호 3법을 7월 중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대 3법의 핵심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임대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전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8월부터는 기존 계약에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정부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7월 전에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들이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당이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모든 전월세 계약은 4년 단위로 이루어질 것이고 임대료는 5%씩만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임대료와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대로 임대료가 안정되고 그에 따라 집값도 안정될까요? 오늘은 청와대 출입기자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하승주 씨가 쓴 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통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개될 대변화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 정부가 주택 정책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자가 점유율이 43%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강력한 임대료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자가 점유율, 자가 보유율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54%지만 수도권은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므로 두 나라의 자가 점유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5%로 매우 낮습니다. 즉,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민간임대주택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국도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낮으므로 독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독일 임대차 시장의 특징, 당연한 이야기지만 독일에는 전세가 없습니다. 임차인들은 1개월 월세 정도의 보증금을 내지만 이 돈은 주택을 이용하는 동안 파손 등의 손실을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즉, 돌려받지 못합니다. 독일 임대차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무한 갱신입니다. 3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거나 집을 심각하게 파손하지 않는 한 무제한으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은 무려 13년에 달하고 20년 이상 한 집에서 산 세입자의 비율도 23%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료 제한도 강한 편인데요. 임대인은 월세를 3년간 20%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6에서 7% 정도인 셈이죠. 현재 여당의 전월세 상한제 안은 계약 갱신 시 5%이므로 연간 2.5% 수준인데 반해 독일의 임대료 상승 허용폭은 한국의 3배 수준입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사실. 이처럼 독일의 임대차 정책은 임차인의 이익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임대료 수준입니다. 아무리 임차인을 잘 보호한다고 해도 집세가 엄청나게 비싸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일단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항상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세는 미래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싸게 집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직 집값 상승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2016년 OECD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을 보겠습니다. OECD의 평균 주거비 부담 비율은 21%인데 한국은 15.9%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독일은 21.5%로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주거비 부담은 독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도 대도시 주민들은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뮌헨은 주거비 부담이 가처분 소득의 47%, 프랑크푸르트는 35%, 듀셀도르프는 35% 등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3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독일 현지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월세는 한국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는 느낌이고 전기나 수도요금은 3배 정도 비싸서 월세와 공과금을 제외하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의 주거비 부담이 낮은 것은 전적으로 전세제도 덕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은 전세제도의 소멸을 촉진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가 된다면 한국의 주거비 부담은 다른 OECD 국가들처럼 당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가 되더라도 정부가 월세 상승을 강력하게 억제한다면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 독일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임대료는 왜 그렇게 비싼가? 첫째, 독일의 임대료 제한 정책은 신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축 임대료는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구축은 임대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축 집주인들은 집을 전혀 보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일인들이 신축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경쟁이 너무 심해서 신축에 입주하려면 보증인을 세우고 까다로운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입자를 한번 들이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축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선정하는데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갖은 편법들이 등장했는데요. 가장 좋은 예가 에너지 효율화 작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시끄럽게 공사를 해서 세입자가 도저히 못 살겠다 싶게 만들어 퇴거를 시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법으로 월세 인상을 꽉 묶어놓으니 이런 편법들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최고 가격제를 만들어 놓으니 암시장이 형성되어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되는 상황이죠. 사실 주택 정책은 어느 한쪽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인구의 반이라면 임대인도 인구의 반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을 엄격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고 이는 임대인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식으로든 손실을 보충하게 될 것이고 월세를 인상하지 못한다면 온갖 편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전월세 상한제가 여당의 안대로 신축에도 적용된다면 조만간 신축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신축은 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낮기 마련인데 한번 싸게 임대를 주면 계속 싸게 줄 수밖에 없고 결국 아무도 신축 임대를 내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무섭게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실시된 정책이 결국엔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통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날 거대한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